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주기 때문에 뭐 한 주 내내 바빴던 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무역 경쟁이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역 경쟁이 더 이제 심해지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 경합이 국제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먼저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미국 중국 문제 그리고 이란 석유 수출 금지 문제 이런 것 등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것이 미사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미사일이냐 아니냐. 그걸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발사체라고 얘기하는데 용어로는 이제 프로젝타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뭐 미국 신문이라든가 우리나라 신문의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 제가 그 디플로맷이라는 잡지를 제가 이제 드문드문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북한이 18개월 만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 미사일이라고 아예 썼습니다. North Korea's Missile Testing Returns. 미사일 실험이 되돌아왔다. 그리고 이 잡지에서는 그 디플로맷에서는 First Ballistic Missile Launch. 18개월 만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날짜로는 뭐 522일 그리고 개월수로는 18개월인데 2017년 11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쏘고 그리고 2019년 5월 4일 날 쐈으니까 뭐 날짜로 522일이 맞습니다. 그 김정은 사진이 나온 걸 보니까 요번에 나온 사진은 좀 이렇게 그 인물이 무지하게 그 화가 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주로 뭐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 있고 외국 신문에도 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요 사진은 그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일보라는 신문이 미국에는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인데 이 신문도 군사라든가 안보에 관련돼서는 아주 그 좋은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를 드문드문 참조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진입니다. 큰 망원경을 놓고서 동해바다에서 쏜 그 미사일, 뭐 우리말로 발사체 실험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말씀을 잠깐 드려보고 그리고 이번에 발사된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북한이 그동안에 미사일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잡지들 중에 뭐 잡지가 참 종류가 많은데 그 복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폭스가 아니라 VOX, 복스 뉴스라고 해서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 이 복스 뉴스는 상당히 그 좌파적인 잡지입니다. 그 미국 잡지 중에서 좌우가 이렇게 그 서로 뭐 인터넷 잡지라든가 종이로 된 잡지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좌파적인 잡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의 그 좌파적인 잡지라도 국제정치학에 관한 국제정치적인 사건에 관한 엄청나게 미국 입장에서 쓴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좌우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하고 할 때는 별로 이렇게 그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복스뉴스가 트럼프가 트윗에는 점잖게 했었지만은 존 볼튼이 보고를 했대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보고했더니만은 무지하게 그 화를 냈다. 그 기사를 쓰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2017년 여름에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를 리틀 로켓맨이라고 막 비난을 하고 그리고 파이어 앤드 퓨어리 그러니까 분노와 화염과 분노 뭐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을 위협을 했는데 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글로 돌아갈 가능성이 사실은 있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대안이 지금 없다라는 그 상황입니다. 엊그제 그 미국에서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 자체를 김정은이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얘기가 뭐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2월 28일 날 이제 하노이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죠. 모욕을 당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 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뉴스 보면은 트럼프 is pissed off. pissed off는 뭐 무지하게 분노했다 그런 소리죠. Like Kim fucked him over. 이거 완전히 쌍소리로 쓴 건데 김정은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뭐 이런 용어는 테레비 같은 데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여간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아주 완전히 모욕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danger lied in how the president would react to the news. 미국 대통령이 지금 무지하게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온 뉴스 보면은 분노해가지고 분노한 것을 트윗에다 쓰지 못하도록 보좌관들이 말렸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자기가 사이가 좋다고 그러고 자기는 김정은한테 돈 한 푼도 안 줬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이걸 했다라고 계속 자부하던 것이 지금 날아간 겁니다. 계속 자부하던 것이 뭐냐면은 봐라 2017년 11월 29일 이후에는 한 번도 핵실험도 안 하고 한 번도 미사일도 쏘지 않지 않은 거냐. 이게 어디냐라는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유일하게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지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상당히 좌파적인 복수뉴스의 그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잠깐 여기 문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미사일 발사에 이제 흔히 나오는 사진인데, 미사일이 뭐 이렇게 큰 미사일은 아닙니다. 그냥 생긴 것도 이렇게 그 조금 구형으로 생긴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이 구소련제라고 이제 돼가지고, 뭐 요번에 푸틴 만난 다음에 쏜 거니까 소련이 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1990년대에 소련이 망한 이후에 소련의 그 미사일 과학자 또 핵 과학자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들이 없으니까 핵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나라들한테 이제 돈 받고 다 고용이 돼서 간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에 소련의 미사일 과학자 또는 소련의 핵 과학자가 북한에다가 이런 기술을 전수해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푸틴을 만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에 동해바다에서 쏴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폭스뉴스, 폭스는 이제 미국의 그 보수 쪽 뉴스죠. 폭스뉴스는 5월 4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이 진행되는 그 동안에도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나왔죠. 뭐 사실 뭐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그동안에 중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은밀하게 테스트는 못했지만은 쏴보지는 못했지만은 공장도 분산을 시켰고 그리고 공장들이 이제 더 땅 속에 있겠죠. 거기서 은밀하게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그 말은 상당히 그 거창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통신이 얘기한 거예요. 중앙통신은 천둥 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 같은 섬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하는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예,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 그리고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그 가장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날아가다 하늘에서 터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사일 실험이라면은 날아가다 터지면은 그거는 이제 실패한 실험인데 아무튼 북한은 어떤 세력이 북한의 자주권을 그리고 생존권을 해치려는 데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훈련을 했다. 그리고 장소는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기는 단거리 미사일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맨 처음에는 미사일로 표시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해서 말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무엇이냐를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쏜 것 같아요. 여러 개를 쐈는데 여러 개 쏜 것 중에서 이제 한 개가 우리말로 하면은 다연장 로켓포라고 돼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이게 트럭 같은데 이게 등어리에다 싣고 다녀요. 근데 발사관이 여러 개가 있고 거기서 그냥 한 10발씩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연장 로켓포
그리고 멀티플 로켓 런처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방사포라고 그럽니다. 방사포 발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그림을 볼 텐데 이거는 2015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첫 번째 나왔던 그 방사포를 이번에 동해바다에서 발사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지름이 한 30cm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사진으로 아까도 봤지만은 조금 그 마치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들었던 그 인간 역사상 가장 최초의 로켓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이제 택티칼, 전술 가이디드 웨폰이라는 말도 씁니다. 전술적이고 그리고 가이디드라는 것은 이제 날아가는 과정에 조종할 수 있는 것을 가이디드라고 그러죠. 이런 거라고 지금 약간씩 좀 헷갈리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몇 킬로 날아가느냐도 200킬로, 뭐 240킬로, 어떤 경우에는 한 400킬로 정도 이런 식으로 그 예상이 틀리게 나오는데 하여간 그 동해바다에서 발사했던 것도 2018년 2월 8일 날 퍼레이드에서 처음 보였던 공개가 됐던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제 이스칸더 미사일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스칸더 뭐 M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소련제를 흉내내서 만든 것이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90년대에 북한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새로운 그런 미사일 디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은 이집트한테는 미사일을 주면서 북한한테는 미사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소련제 미사일을 보통 뭐 한 1000km 날아가는 거를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데 스커드 미사일을 이집트에는 줬는데 북한한테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집트한테 스커드 미사일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북한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커드 A, 스커드 B, 뭐 스커드 C 이런 것들이 원래는 소련 건데 북한이 그 모조품을 이제 만들어서 쭉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북한 지역을 미국이 매일 정찰을 하는데 그 스커드 C랑 다른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스커드 D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이거 스커드 D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완전하게 북한의 고유한 모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스커드 D라는 이름을 그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미사일이라는 거가 그 북한의 아주 유명한 미사일이죠. 그리고 대포동 미사일이라는 것도 또 유명한 미사일인데 노동 미사일은 한 1000km 가는 거고 대포동 미사일은 뭐 10,000km 가는 거로 뭐 저희가 그 이 강의에서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동 대포동이라는 그 이름은 노동, 레이버 할 때 그 노동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 할 때 노동이 아니라 그 한경도에 노동이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미사일이란 뜻에서 미국이 노동 미사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대포동 미사일은 노동에서 그 가까운데 노동보다 오히려 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 그 대포동이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미사일이다 해서 대포동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은 뭡니까? 북한의 미사일조차 그 이름이 미국이 짓는다라는 얘기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찾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이런 상태의 국제관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이스칸더라는 그 미사일은 2018년에 북한이 이제 퍼레이드에서 서로를 보였었고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독사 미사일 KN-02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KN이라는 것은 코리아 노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미국이 붙이는 그 코드명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KN-02, KN-12 뭐 이렇게 하여간 이 번호 이런 것도 다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이제 보고서 지금 이게 미국 영어 명칭으로는 KN-02 독사 TOKSA 독사를 그냥 T자 발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00km 정도 뭐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하고 이제 재원을 잠깐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5월 4일 날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을 한국 정부는 그냥 애를 써서 그것이 도발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꾸 우리가 그 아니다 기다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왜? 그건 우리랑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항상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랑 관련이 없는 거라고 그러고 미사일과 핵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또 아니다라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미사일이라고 미사일이고 미국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미국까지 가든 안 가든 지금 우리가 사정거리를 200km를 보는데 휴전선에서 200km를 보면은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북한이 만약 그 미사일을 남쪽으로 내고 쐈다 그러면은 거의 충청도까지가 다 커버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학자들이 지금 북한에서 쏜 미사일을 그 모양을 보고서 이 모양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스칸더 미사일이라고도 나오는 KN-02 이것이 폭이 두께가 3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cm쯤 되는 것이죠. 90cm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느 미국 자료를 보니까 그 레인지 사정거리가 280마일이라고 합니다. 280마일. 280마일이면은 우리나라 그 킬로미터로 고치면은 448km입니다. 그럼 450km 정도 되는데 이것이 휴전선에서 450km로 부산까지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제일 빠른 길로 가면 400k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300 몇십 킬로밖에 안 될 텐데 지금 북한이 쏜 미사일이 지름이 90cm고 사정거리가 448km고 거기에 그림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495kg짜리 폭탄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폭탄을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연습해 본 겁니다. 이게 미국까지 안 가니까 그러니까 도발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남이 얘기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쏴봤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학자가 어디까지 가느냐를 계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50km면 부산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미국 학자는 평택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사정거리 들어가는 미사일을 발사 실험한 것이다. 아직 그 미사일이 능력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능력 분석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올라가서 터졌다고 그러니까 뭐 능력 분석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모양을 보고서 판단했을 때 캠프 험프리스를 확실히 때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미사일을 자꾸 발사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technically all missiles are projectiles. 기술적으로 말했을 때 모든 미사일이 다 발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발사체 하는데 미사일도 발사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왜 하는지 한국은 이를 발사체라고 말하는데 기술적으로 모든 미사일이 발사체다라고 미국 분석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무기의 종류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는 뭐 몇천 년 동안 똑같아요. 하나는 스트라이크 웨폰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가서 때리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또는 창도 찌를 때는 스트라이크 웨폰입니다. 그런데 던지는 무기가 있습니다. 던지는 무기. 그러니까 활, 그리고 창 중에서도 던지는 거. 그리고 뭐 우리 그 돌팔매 있죠. 돌팔매. 슬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사일 웨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웨폰하고 미사일 웨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냐, 영어로는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볼리스틱 미사일. 공처럼 날아가는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공을 던지면은 던진 후에는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를 도무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공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던지는 각도, 던지는 높이, 이거에 따라서 날아갈 방향이 달라지겠죠. 물론 가다가 바람 때문에 뭐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던지는 때 그러면 공처럼 날아가는 것들을 다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애써서 뭐 프로젝타일이니 또는 뭐 미사일이니 이런 것은 구분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김정은이가 이제
그 미국에서도 지금 그래요. 김정은이 미사일 안 쏘겠다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는 장거리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모라토리움이라고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무엇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라토리움을 했는데 트럼프한테 나는 이제 미사일 안 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미사일은 장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자기가 한 말을 어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이번에 한 거 5월 4일 날 한 짓들은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 나한테 한 말 위반한 거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 그 뭐 한 거 위반한 건 아니고 그리고 폼페오 장관도 그런 얘기했죠. 요번에 온 거는 짧은 거다고 미국까지 오는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2006년 그 유엔 결의안 1718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any ballistic missile test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테스트도 금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도 다 금지한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이 아니라는 말 자꾸 쓰고 볼리스틱이냐 아니냐 뭐 이런 말 자꾸 쓰고 그러는데 볼리스틱 미사일보다는 가이디드 미사일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보면은 날아가다가 방향 틀리면 조종해 갖고 목표에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가 볼리스틱 미사일이 기다 아니다 하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한 말, 뭐 이 사람 말을 아주 정교하게 뭐 점 하나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He would no longer launch missiles.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쓴 거라고 봐야 되죠. 예. 지금 미국 측에서 며칠 동안은 한국 정부가 얘기했듯이 뭐 미사일이나 아니나 하는 그 논의에 약간의 동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바로 미국 상원세출위원회 5월 6일, 7일 그 무렵에 이제 나온 말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쏜 것이다라고 국방장관 대행 패트릭 샤나한이 그 미국의 세출위원회,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것은 로켓은 이제 멀티플 다연장 로켓이니까 로켓이죠. 그 로켓하고 미사일을 쐈다라고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던포드 지금 미국 합참의장도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라고 이제 이거 얘기를 했죠. 지금 제가 그 잠깐 얘기한 것은 닥터 제프리 루이스라는 그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얘기한 건데 지금 미국은 그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성능은 모른답니다. 정확한 성능은 모르고 데이터가 부족한데 그냥 지금 현재 아는 거는 we know it took off but for all we know it blew up in the sky. 그것이 날아갔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가다가 터졌다는 사실이다. blew up in the sky. 하늘에서 터졌다. 이것은 그러니까 실패한 미사일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맞다면은 하늘에서 터졌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리고 이것이 미국까지 가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닥터 제프리 루이스 분석처럼 이것이 280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이라면은 한국은 한반도 전체가 커버될 수 있는 한반도 전체가 이 사정거리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북한 미사일이 지금 시험을 했다라고 보고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요번 5월 4일 끝까지 해가지고 119번을 했습니다. 119번. 119번을 했는데 이것이 그 NTI라는 그 Nuclear Threat Initiative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그 핵으로부터 나오는 그 위협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렇게 기록해두는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을 그 횟수를 전부 기록을 했고 성공한 미사일, 뭐 실패한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종류까지 전부 기록을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이런 그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6년 동안 87회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전부 다 119번인데 119회인데 김정은이 한 것이 87회.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 집중돼 있죠. 근데 이제 쭉 보면은 제가 이제 그쪽 그 자료를 보고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둔 건데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잡았죠.
근데 2012년에 두 번을 쐈는데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2013년에 6번을 발사를 했고 다 성공했죠. 2014년에 19번, 2015년에는 13번 성공, 2번 실패. 2016년이 재미있습니다. 14번은 성공했는데 10번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4번 성공, 6번 실패, 그리고 미확인이 1번. 그리고 2019년에 이번에 쐈는데 이것은 공중에 날아가다 터졌다면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2016년, 2017년에 성공한 사례도 많고 실패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지도는 북한이 어디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느냐, 미사일 발사 지점이 나오는 것이고 이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서 발사 횟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동그라미는 21번 발사한 것인데 전부 다 도시로 치면 원산 부근이죠. 원산 부근에서 일본 쪽을 향해서 때로는 일본의 그 홋카이도를 넘어가는 이런 그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000km다 그러면은 1000km만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각도에 따라서 500km도 맞힐 수 있고 뭐 700km 지점도 맞힐 수 있는 거예요.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은 1000km가 맥시멈이라는 소리지 그 밑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다 그 쏘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날아가는 거리가 다르죠. 그래서 그 미사일,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분석할 때는 이게 꼭대기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 발사각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를 다 살펴가지고서 이게 얼마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이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미사일이 북한이 자꾸 실패하고 그런 얘기를 뭐 옛날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한 1000기 정도 봅니다. 1000기 정도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을 지금 이제 뭐 18개월 만에 했는데, 실험을 제일 많이 했던 해인 2017년의 경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7년, 2016년 뭐 이때 실험을 제일 많이 했는데 2017년에 실험을 한 것 중에 제가 빨간 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다 실패한 경우입니다. 초록색으로 쓴 거는 다 성공한 경우인데 3월 22일 원산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하자마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그러니까 뭐 겨우 뭐 한 열흘 좀 넘어서 이제 다시 쏜 거죠. 심포에서 쐈는데 탄도미사일, 이게 볼리스틱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동해로 한 60km 날아가다 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4 내지 5초 후에 폭발했다. 4월 28일 날 미사일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다가 5월 14일 성공을 했습니다. 5월 20일 또 성공입니다. 5월 29일 또 성공. 7월 4일, 7월 28일. 제가 이때 이게 왜 이렇게 실패를 4번 연속하다가 또 5월 14일부터는 연속 성공을 할까? 8월 달에 또 실패하고 여기 어떤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 5월 10일 날 한국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한 날입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3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고 이 미사일 발사 성공되었을 때 북한에서는 정말 그 대규모 파티를 열었습니다. 대규모 파티를 열었는데 대규모 파티에 관련된 그 평양중앙통신 2017년 5월 15일자 이렇게 나온 뉴스에 보면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핵강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세계가 보란 듯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 나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 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그 기회에 조선의 탄도 로켓들이 미국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속시원히 보게 될 것. 지금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북한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만 미사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미국을, 이건 저희들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크레디블 디터런스를 위한 정말 피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주체적 핵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 났다. 그랬는데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나라 같아요. 대통령 취임이 2년 전 바로 오늘인데 취임하자마자 3일 만에 쏜 미사일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북한은 뭐 감동해가지고 아주 큰 파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이 강의를 뭐 준비하던 중에 오늘도 또 2발을 지금 발사한 거라는 건 뉴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오늘 오후 4시 29분하고 49분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그 대륙을 대륙은 아니지만은 북한이라는 땅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 2017년에는 날아가다가 북한 마을에 떨어져 가지고 북한 시티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했는데 각각 420km, 270여 킬로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420km, 270km라면은 바다로 나갔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실험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렇게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 것도 우리가 이건 미사일이 아니고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발사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럴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5월 14일 날 성공하고 북한이 이렇게 감동을 했고 심지어는 끌어안고서 학자들이 울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앞에 계속 4번 실패가 뭐냐 하는 거를 저도 의심을 했는데 미국의 그 기자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국가안보 차석입니다. 국가안보 차석이 그때 캐틀린 맥팔랜드라는 그 여자였었는데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북한은 미사일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실력이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 이제 핵폭탄을 잘 만드는 거는 그 제3세계 중에서 핵폭탄을 잘 만드는 거는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미사일을 잘 만드는 건 북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둘이 합치면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이름이 가우리, 하여간 걔네들 이름입니다. 그게 전부 다 원 이름은 노동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북한은 미사일을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는 걸 보고 그 기자가 캐틀린 맥팔랜드라는 국가안보 차석한테 질문했어요. 지금 미국이 사보타지 노스코리아 미사일 런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사보타지하는 거냐, 사이버 공격을 하는 거냐, 이게 전부 다 컴퓨터로 조작해서 발사하니까 컴퓨터 해킹을 하게 되면은 가다가 터지거나 발사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미국이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잘 쏘는 나라인데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 미국이 사이버 사보타지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맥팔랜드라는 사람이 대답한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냐고 대답을 한 거예요. 기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버 워를 한 거냐 미국이. 그랬더니 그거는 말해줄 수 없다. 기다 아니다 얘기하고 그런 비밀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라고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제 사이버화를 했느냐는 그 말에 대해서. 근데 바로 그 무렵에 그러니까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이죠.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그런 날인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사진 보실 거예요. 찰스 크라우트 해머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논객입니다. 보수주의파 논객인데 이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6월 21일 날 이제 68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이 그 칼럼에서 그 북한이 분명히 이번에 또 큰 미사일을 쏠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미사일을 쏘기 전에 그 미사일 기지를 가서 깨버리는 그런 거는 아직은 좀 이런 얘기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그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날아가는 것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 Shoot down over North Korean missile in flight. 날아가고 있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을 해라라는 식으로 그 신문에다가 기고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계속 실패한 것이 2017년에 계속 실패한 것이 미국이 사보타지 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북한이 이런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미사일을 이제 개발해 왔는데 지금 이 맥팔랜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미국 국가안보실을 떠났습니다. 국가안보실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대사로 간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 멀로 특검에도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은퇴한 상태에서 뭐 책도 쓰고 또 텔레비 그 시사 방송에 코멘트도 하고 뭐 그러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2017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여러 차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그 미국이 개입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그냥 요약하면은 트럼프는 이제 북한이 이번 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고 그리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트럼프가 자기가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가장 큰 선물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분노를 사기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썼죠. 이 재미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김정은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방해하거나 종식시킬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는 또한 내가 그와 함께 있음을 믿으며 그가 나에게 한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Deal will happen. 미국 사람들이 뭐 일이 되면 딜 그러죠. 이제 일이 성사가 됐을 때 딜 그럽니다. 주먹으로 서로 주먹끼리 부딪히면서 Deal will happen. 뭐 이거는 트럼프가 희망 또는 낙관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외교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끝내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가 요구한 것 가지고서 내가 김정은과의 외교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닐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라고. 그렇지만은 뭐 이제 북한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고 미국은 그렇다고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마이크 폼페오가 약간 좀 에러를 범한 것 같아요. 북한이 발사한 것이 모라토리움, 북한이 더 이상 쏘지 않겠다는 것을 끝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까지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말하고 영 그 다른 말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미국 학자들 또는 관리들이 그냥 비판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머라고 대량 살상 무기 조종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폼페오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이 폼페오가 지금 북한의 5월 4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발언은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은 브루스 클링러라고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사람인데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목적을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거는 틀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방어에만 관심을 갖고 동맹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북한이 작은 도발은 계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고 그대로 비판을 하는데, 나는 그 폼페오가 한 얘기는 그냥 외교라는 판을 지금 깨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뭐 즉각 미국 그 조회에서 이제 반박이 나오고 있죠. 이제 여기서 미국 의회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 지금 그 미국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100% 자기 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가 여러 경로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미국 그 외교 정책을 지금 행정부 말고 국회도 그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리 가드너라는 사람, 뭐 우리 아주 자주 인용했던 사람이죠. 코리 가드너가 북한은 미국에 현존하는 분명한 위협이다라고 자기 그 이 트위터에 썼습니다. North Korea present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U.S. national security. 이건 뭐 아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전부 이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5월 4일의 도발이 미국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그 약속을 완전히 파기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린지 그레함, 이 사람은 뭐 트럼프하고 아주 친한 사람인데 트럼프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미사일 실험에 대해 협상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다만 그레함 의원이 나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보겠다. 잠깐 믿어보겠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무기를 시험하는 날에는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 패러다임은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 심각한 경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북한은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간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하고 있고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단한 개인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는 상당히 그 비난을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 크리스토퍼 쿤이라는 델라웨어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미사일 시험 재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왜 5월 4일 날 한 거에 대해서 왜 이 모양이냐라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그 처지를 보면은 이게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거의 아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일본하고 먼저 전화 걸고 한국 대통령하고는 더 늦게 전화 걸고 뭐 이런 일도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서로 발표한 발표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거하고 한국에서 발표한 거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핵 문제를 다루는데 거의 그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김포공항을 통해서 또 스티브 비건 특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다가 식량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주겠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면은 주는 대가로 물론 북한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으니까 식량을 주는 것을 그냥 앉아서 반대한다는 것이 참 그 어려운 일이지만은 주되 그 대가를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는 반드시 비핵화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냥 식량을 준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의 그 제안을 하자면은 식량은 국민한테 가는 걸 줘야 됩니다. 지금 배고파서 쩔쩔면은 북한의 주민들한테 가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관될 수 있는 종류의 식량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쌀은 보관이 되기 때문에 보관될 수 없는 빨리 풀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로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여간 뭐 우리나라가 지금 핵에 관해서 외교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타일이냐 미사일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제가 어떤 뭐 특별한 분석이라기보다도 지금 진행 상황을 그냥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이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겁니다. 도발을 하게 되고 조금 더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2017년의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뭐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지속될 텐데 또 상황 전개에 따라서 계속 설명을 뭐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그 두 번째는 그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이 뭐 이제 또 아주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그 석유 수출 금지 이것도 이제 적지 않은 사건인데 이 두 번째 주제로는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